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신 응용 기술이 주가 되고요. 그 앞에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량 때문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원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목으로 보면 정보 처리 시스템의 특징과 통신 응용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처리 시스템은요, 처음에는 비집중 처리였어요. 비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모여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산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를 취합하거나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료가 너무 많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던 문서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문서, 그리고 뭐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문서가 다 똑같은 자료가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화성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월말에 한 번에 이제 도로 올리겠죠? 그럼 도에서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국가로 보낸단 말이죠. 예전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통일성이 없는 거야.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 처리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 이 집중 처리 시스템은 이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비집중하고 분산 처리의 차이는 뭐냐면, 비집중은 각각의 곳에서 자기들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분산 처리는요, 중앙 시스템과 동일한 자료를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분산 처리 시스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어느 회사 거죠? 구글 거잖아요. 구글 본사가 어디 있나요? 미국에 있죠. 그럼 유튜브 서버는 어디에 있나요? 메인 서버는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ID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 곳곳마다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00만 명이 된다. 동시에 한다면 그 지하 케이블이 남아나겠어요? 아시아 권역에 IDC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저 유럽 권역에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우리나라에만 서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미국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동기화해 가지고 다른 곳에 분산 처리해 놓는 것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집중 처리는요, 자료가 발생하는 곳에서 자료를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되셨죠? 얘는 공유가 불가능해요. 집중 처리는요,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컴퓨터와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로 구성돼 가지고 얘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전사적 관리가 가능해요. 당연히 회선 비용이 적게 들고요. 중앙의 전산개발 운영 요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준 높은 전산 요원이 부족하다. 요즘엔 그렇지는 않아요. 워낙 또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제한된 개발 인력을 한계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저생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좋은 시스템들이 많아서 굳이 뭐 중앙 컴퓨터로 부하가 집중되는 관계로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게 분산 처리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예전에는 서버 한 대에 여기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게 한 1,000명이라고 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동시에 1,000명만 붙어요? 수억 명이 붙습니다. 동시간대에,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버 하나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를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의해 작업들을 나눠 처리하고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고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요. 조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요. 시스템의 신뢰성, 유연성, 확장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대신에 보안성은 떨어져요. 왜? 이게 다 나눠져 있으면 아무래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것이 특징적으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에는 계층형인 것과 수평형, 혼합형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 이런 종류가 있다. 간단히만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이번엔 정보통신 시스템이에요. 직접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근거리 통신망인 랜이 나왔어요. 랜. 미국에서 무슨 대학교인데 대학교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대학교 내에서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하려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걔가 랜의 시초가 됩니다. 걔네가 점점 늘어서 인터넷이 된 거죠. 자, 랜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랜하고 랜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웬과
웬이 또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바로 맨이 되는 거예요. 도시 단위로 우리가 연결되는 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서울과 미국에 있는 LA와 일본에 있는 도쿄가 서로 연결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다 인터넷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된다. 그래서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다. 지역계로 본다 그러면 약 500m 구간을 반경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약 5km까지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500m까지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웬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랜하고 랜을 묶어놓은 것, 좀 넓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 맨이라고 하는 건 도시가 묶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였어요? 이 맨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벤, ISDN, BISDN들이 있는데 이 벤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요즘에 한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다 뭐예요?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T나 LGU 플러스나 뭐 또 뭐 있지? KT나 얘네하고 넷플릭스랑 계속 소송 중이죠. 야, 니네 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깐 광케이블을 쓰면서 왜 돈 안 내? 사용료금 왜 안 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계속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TV처럼 그렇게 뭐 개인 방송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던데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 망 사용료 때문에. 이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망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통신망에 망을 빌려가지고 돈을 내고 빌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가치를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돈 받고 파는 이러한 개념이 됩니다. 이게 벤의 시작은 뭐냐면 옛날에 PC 통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온라인 게임도 벤에 해당합니다.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그냥 광 케이블 이런 거 쓰잖아요. 광통신 집에 있는 뭐 인터넷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저 때는 이 ISDN을 썼어요. 그 전에는 뭐 썼었냐면 그냥 일반 전화에다 모뎀 연결해가지고 썼고 그때 당시에 속도가 얼마였냐면 처음 제가 PC 통신할 때 속도가 얼마였냐면 64 kbps였어요. bps. 이것도 속도가 엄청 빨랐던 거야. 그런데 이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 카이스트에서 ISDN을 완전 100% 국산화해가지고 개발했어요. 한 4천억, 당시에 4천억 들여가지고. 그때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 128 kbps 속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IMF에 빠지면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가 나왔나요? ADSL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거죠. 이걸 버렸어. 4천억 그냥 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ISDN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ADSL은 알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ADSL도 모르죠. 그냥 광 케이블, 그냥 집에 인터넷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이렇다 이거죠. 요즘에는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1기가 정도 쓰죠. 1기가 bps 정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단위를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위가 뭐라 그랬어? 키로, 메가, 기가, 테라였죠. 얘는 10의 3승이고요. 얘는 10의 6승이고요. 얘는 10의 9승, 얘는 10의 12승이에요. 지금 몇 배가 늘은 거야, 지금? 64km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한 10의 5승 정도 배 정도, 일십, 백, 천만, 한 10만 배 정도 빨라진 속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BISD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ISDN에 기반해가지고 광대역 브로드밴드 ISDN을 쓰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용 인터넷에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AT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SDN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얘네가 확장이 돼서 BISDN으로 기업 간 또는 각각 지역국 간에 연결할 때 바로 이 BISDN을 이용을 해요.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다음에 정보통신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온라인 시스템, 당연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일괄 처리는 일을 처리할 일을 일정 기간 동안 모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만약에 전기요금을 쓸 때마다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100번 이상 요금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너무 필요 없는 그러한 리소스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이걸 일괄 처리라고 그래요. 이때는 뭐야? 일의 내용이
누적되거나 통계가 나야 되는 부분이나 또는 아주 많지 않은 경우 실시간 처리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아이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영화 예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10분할 처리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바로 10분할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는 하나인데 여러 개 작업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10분할 시스템이에요. 뭐야?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카톡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뭐 인스타도 하고 사진도 찍고 별짓 다 해. 이게 바로 10분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은 동시에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CPU에는요. 타임 슬롯이라고 하는 작은 슬롯 단위에 따라서 그 작업들이 0.00000000001초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게 10분할 처리입니다. 다른 말로 타임 슬라이싱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CPU가 보통은 코어가 8개죠. 코어가 8개라고 하는 거는 처리할 수 있는 단위의 그런 8개라는 거야. 동시에 8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동시에 8개만 처리하나요? 왜? 와이파이 연결해서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지. 또 거기에서 GPS도 연결돼야 되지. 이게 다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이 작업들이 얘네가 지금 동시에 8개면 동시에 8개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동시에 한 100개 작업을 좀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걔네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0분할 처리 시스템이다. 다음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제 통합해서 나온 우리 인텔리전트 빌딩이죠. 요즘에 건물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공조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죠. 따뜻하죠, 시원하죠, 또 공기도 쾌적하죠.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넣을 수 있죠. 주차 관제도 다 한 번에 다 되잖아요. 이걸 바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통신 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종합된 기술이 바로 인텔리전트 빌딩인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시스템 통합화 서비스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무 자동화나 정보통신이나 빌딩 자동화 등 이렇게 우리가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집,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업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빌딩 자동화가 여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